안녕하세요. 건강 365일 조한나입니다. 이제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성분이든 남성분이든 이제 노출될 신체에 대해서 긴장하게 되죠. 외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건강상의 문제에 있어서도 비만은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영원한 우리의 숙제, 끝나지 않는 숙제, 비만에 대해서 사상 체질로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구산한의원 금수연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변에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난 비만이야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확하게 비만이란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외형상으로도 계속 뚱뚱하다고 느끼는 것도 이렇게 비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또 뭐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체중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나는 왜 이렇게 많이 뚱뚱해졌어.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비만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외형적으로나 아니면 무게상의 그런 이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봤을 때 이 정확히 비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이 과도하게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정상 체중을 가지고 이제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있지만은 네. 그 가장 이제 그 겉보기 비만 지수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BMI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몸무게를 킬로그램으로 해서 네.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미터 단위로 환산한 값을 미터 단위로 환산한 값을 제곱으로 해서 나눈 값을 말하는데, 이것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질병 이완율이라든가 이제 그 건강 지수를 어느 정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은 그 지수가 18.5에서 보통 23,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정상 체중이라고 하고, 23이 넘어가게 되면 과체중, 그 다음에 25가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비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또 복부 비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보통 힙 둘레비하고 그 다음에 허리 둘레비 이 비율을 가지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여성들은 0.85, 그러니까 그 비율이 허리가 이제 8이고 이제 엉덩이가 10이라면 이제 그 정도 비율이 될 때, 그 이하일 때 잘록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거나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1대1 그 이상을 넘어갈 때 이제 복부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단지 비만이 살이 쪄서 뭐 보기 싫고 또 불편한 점도 있지만 건강상으로도 많이 위협을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이 비만으로 인해서 어떤 질환으로 또 연계가 되는지요? 우리가 이제 크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자면은 순환기계, 특히 그 심장에 이제 실제 그 심장 사이즈나 어떤 순환하는 그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몸 자체가 과도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 한계에 의해서 생기는 이제 질환들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과도하게 심장에 무리가 가는 심비대증이나 협심증, 아니면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혈액 중에 지질이 또 많이 많아지고 해서 동맥 자체가 순환력이 좋아지지 않아서 생기는 이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뇌혈관에 장애를 주게 되면은 보통 중풍이라고 하는 뇌졸중도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살이 찌게 되면은 흉곽이나 복강에 지방이 침착되어서 생기는 이제 호흡곤란, 흔히들 이제 그 뭐 무호흡 수면 중에 무호흡증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호흡이 또 힘들기 때문에 또 쉽게 졸린다거나 그런 병들을 그런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이제 그 혈당에 의해서 이제 그 견디는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당뇨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흔히들 이제 배가 나오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 불순으로 인해서 이제 그 임신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남성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배 나온 남성들이 흔히들 이렇게 정력이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흔히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 증상들. 그리고 또 그 뭐 지방간이라든가 뭐 담석증, 그리고 그 뭐 골격계에서 보면은 체중이 과도했을 때 그 어떤 우리의 연골이 견디는 힘 자체가 과도해지기 때문에 무릎이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허리 통증이라든가 뭐 무릎 통증 그런 것도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만성적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순환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통풍 같은 경우에도 잘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비만은 모든 또 질병의 근원인 것 같네요. 비만하면 또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또 체질이지 않습니까? 네.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고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실제로 살이 그렇게 많이 찌는 체질이 따로 있는 건지 체질별로 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보통 일반적으로 크게 나누면 음인과 양인으로 나눌 수가 네. 있습니다. 뭔가 축적하는 힘이 강하고 이제 한 타입을 갖다가 보통 우리가 음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뭔가 빠르고 발산하는, 에너지를 발산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을 갖다가 우리가 양인이라고 하는데, 그 장기로 나누자면은 이제 발산하는 폐의 기능이 강하고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는 간의 기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타입을 태양인과, 그 다음에 어떤 물을 축적하는 기능이 강하고 이제 그 음식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약한 이런 소음인들은 이렇게 살이 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반면에 이제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강한 약한 태음인과, 그 다음에 비장의 기능, 음식을 먹는 기능이 강하고 이제 신장 기능이 약한 소양인들은 보통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만 자체도 이제 보면은 어떤 단순하게 우리가 살을 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체질 자체의 어떤 문제점들을 해결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균형을 잡아줌으로 인해서 이게 살이 빠지게 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러면 가족들을 보면 얼굴 생김새도 닮고 또 체질도 이렇게 닮아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비만도 그러한 경우인지요? 유전인가요? 예. 비만도 유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체질도 유전적인 소인이 강하기 때문에 그 체질 유전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가능하고 그렇게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네. 살이 잘 찌는 태음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정말 이렇게 저주받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태음인들이 어떤 이제 비만에 이렇게 이완되기 쉽지만 보면은 골격계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인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런 타입들은 비만 관리만 잘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내가 체질적으로는 이렇게 비만해지기 쉽지만 오히려 더 아름다운 이렇게 외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흔히들 나이살이라고 그러나요? 네. 중년 여성들을 보면 난 정말 나이살이 이렇게 먹어서 나이살이 쪄서 잘 안 빠져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나이살이란 뭔가요? 그 나이살이라고 네. 하는 거는 이제 흔히 이제 보통 우리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이 안 찔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하다 보면은 살이 쪘다가 빠졌다가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 그로 인해서 몸 자체가 처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 복부에 보면은 이렇게 복부 뱃살이 처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제 허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흔히 러브 핸들이라고 하는데 네. 그 뒤쪽으로 허리 쪽으로 처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근육의 처짐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나이살이라고 하겠습니다. 배 주변으로 형성되는 그 타이어들이 러브핸들이군요. 네, 새로운 걸 알게 됐는데요. 주부들을 보면 나는 아기를 낳고 또 살이 빠지지가 않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산후 비만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시죠.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 이 출산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누구나가 다 이렇게 한 번씩 겪는 과정인데, 그 아기를 갖는다는 건 축복된 일이지만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렇게 비만해졌을 때 상당히 이렇게 많이 힘들어들 하시는데요. 이 산후 비만 관리는 이렇게 산 후에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아기를 갖는 그 과정부터 시작해서 다 필요하게 되는데, 특히 그 산달이 가까워왔을 때 아기가 마지막 달로 가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아기가 똘망똘망하고 네, 그렇죠. 건강하게 작고 바라고. 똘망똘망하게 나오기를 원하는데, 이제 마지막 달에는 아기가 이제 좀 붓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달에는 우리가 엄마에게 이제 어떤 이제 그 기운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주게 되면은 이제 아기가 작고 이제 건강하게 나와서 이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산할 때 다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도 어머니의 기운을 도와줘서 이제 출산으로 인해서 엄마의 건강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 부분들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하게 되고, 그리고 출산을 하고 나면은 이제 산후의 어혈이라든가 아니면은 출산할 때 출혈로 인해서 혈을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로가 악혈은 빠져나오고 혈은 더 건강하게 돼서 산후에 빨리 원래의 건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다시 이제 체질적인 문제를 같이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산후의 비만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른들의 비만도 문제가 되지만 또 요즘 아이들의 비만 또한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소아 비만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어머님들 이제 그 살이 찐다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애가 이렇게 키가 얼마나 크느냐 이제 거기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흔히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통계적인 그 지표를 보게 되면은 그
비만한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수치가 훨씬 더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아들한테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비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이 성장에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소아기의 비만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지방세포 자체로 봤을 때도 이제 소아들은 이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인들이 비만하게 되면은 이렇게 세포의 사이즈가 커져서 비만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그 어린이들 비만이 이 성인들 비만보다 더 나쁘다는 이유가 이제 그 지방세포 수가 많아지게 되면은 평생 이 비만에 이완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르신들이 아이 때는 잘 먹어야지 큰다. 뭐 비만해도 이 뚱뚱해도 다 키로 간다. 이런 말들이 거짓이군요. 그렇죠. 네, 오랜만에 옛말이 돼버렸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때까지 또 비만에 대한 상식을 좀 알아봤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것 비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진료실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비만 관리를 이렇게 드리다 보면은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이제 밤낮이 바뀌게 되면은 이렇게 하루 중 이렇게 기온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 순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몸에는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주로 안정과 숙면을 통해서 이렇게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낮에는 꼭 낮에만 식사를 해야 됩니다. 이제 식사를 제 시간에 하고 그 다음에 낮에는 이제 활기차게 활동을 하는 것이 이 비만 관리는 첫 번째가 되고요. 업무 중에 또 야간 근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실제로 그래서 야간 근무를 하시는 것이 실제로 주간에 힘들게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들 하시잖아요. 네네.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몸이라는 것이 하루 중 기운에 항상 이렇게 가지 변화에 순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살이 찌는 이유가 되는군요. 예, 그 다음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심리적 안정인데 우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은 어떤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가장 식욕 자체가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 식욕으로 이게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좀 명상이라든가 아니면은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 또는 반신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식이 관리가 중요한데 식이 관리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균형 식사 그리고 과음이나 폭식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야간에 음식을 드신다거나 또는 또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맛 자체도 음과 양이 있는데 이런 것들 자세히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따져보면은 첫 번째 균형 식사인데 균형 식사라고 하는 것은 아침, 점심, 저녁을 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다들 아시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얼마만큼 내가 먹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예,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요즘 식이 관리 잘 하고 계세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옛날보다 적게 먹는다고. 그렇지만은 옛날보다 적게 먹는다는 것은 어떤 기준량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 이제 요즘 병원에 가면 다 이렇게 있지만은 기초 대사량이라는 걸 측정할 수 있는 그 체성분을 분석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신체 자체가 이제 어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심장 박동이라든가 체온 유지라든가 호흡을 하기 위해서 쓰는 기본적인 열량이 있습니다. 그 열량을 기초로 해서 사람마다 개개인의 이 섭취해야 되는 열량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열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본인이 식사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자기가 오버해서 식사를 했는지 아니면 모자르는지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기본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소화장애가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속이 더부룩하게 되면은 이제 부종이 흔히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부종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흔히 체중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과음을 했다든가 아니면 폭식을 해서 특히 저녁에 폭식을 하게 되면은 그런 현상이 더 심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로는 또 야간에 이렇게 어떤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물도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밤은 음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음적인 자체가 이렇게 정체 현상이 많이 있는 시간입니다. 축적을 하는 기능이 강한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순환을 시켜야 되는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흔히들 이제 간식 문제를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그 비만인들은 기본적으로 위장 자체가 그 일반적인 체질보다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튼실하기 때문에 네. 간식을 통해서 어떤 위장을 자꾸 이렇게 활성화시켜주게 되면은 음식 섭취량이 당연히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비만을 해결해야겠다 싶으면 간식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야간에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너무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야근을 한다거나 해서 네. 허기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럴 때 원장님 너무 허기져서 잠이 안 와요. 예, 야식을 안 먹을 수가 없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함량이 이 등분일 때 에너지 효율이 가장 이게 높거든요. 그래서 그 등분이 가장 이렇게 맞는 음식을 구하기 쉬운 것이 저지방 우유라고 있습니다. 아, 저지방 우유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우유라든가 이런 다른 음식은 드시지 말고 요거 하나 정도를 이렇게 섭취하신 다음에 이렇게 깊은 수면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허기짐도 달랠 수 있고 이렇게 충분하게 수면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이렇게 과일이나 야채 이런 것들은 많이 드셔도 괜찮다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네, 계세요. 그렇죠. 예. 그럼 제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소나 코끼리는 채식 동물인데 사이즈가 큰가요, 작은가요? 이런 말씀을 잘 그러네요. 드리는데 네. 예. 실제로 그 채식도 많이 하게 되면은 살이 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과일도 옛날보다 당도가 많이 높기 때문에 그 칼로리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네. 예, 네 번째로는 이제 그 산수신산이라고 해서 그 신맛은 수렴하고 매운맛은 발산한다는 그것이 있는데 보통 이제 맛 자체에도 음과 양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네. 음적인 맛은 이제 살이 찌는 맛인데 보통 우리가 임신 시에 당기는 신맛들, 뭐 사과 다이어트니 포도 다이어트 이런 거 하잖아요. 네. 그때 그런 것들이 요즘은 이제 많이 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떤 임신을 한다는 것은 어떤 몸의 기운 자체를 끌어당기는 건데 네. 끌어당기는 기운이 많은 이런 신맛들은 실제로 어떤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배변 장애를 일으키는 떫은 맛들, 보통 산미라고 하는데 네. 그리고 위장 기능을 강하게 만들고 어떤 칼로리가 높은 단맛 종류들, 그 다음에 수분의 배출을 이렇게 저해하는 짠맛들 이런 것들은 음적인 맛으로서 가능하면 섭취를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 그리고 살이 빠지는 맛은 보통 우리가 양적인 맛인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추어탕 같은 거, 네. 이렇게 좀 느끼한 추어탕이나 아니면 된장국 이런 것을 끓일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집어넣는 청양고추나 아니면 산초 가루 같은 거 네네. 이런 매운맛 종류가 그 살을 빼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예. 혹시 그 옛날에 그 청양고추로 다이어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핏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예. 이제 보니까. 네. 예, 그런 이제 그 고추 같은 것들이 실제로 살을 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향기가 나는 거,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차 종류들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다 육식을 많이 하고 고기 종류 음식이 많은데 실제로 거기에 못지않게 이 차 문화가 또 발달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차 자체가 향기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기운이 저체되는 것을 막아주고 순환력을 높여줘서 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마지막으로 그 어떤 싱거운 맛. 네. 음식은 가능하면 싱겁게 드셔야 네. 이 살을 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군요. 예, 부종이 생기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반복되면 또 체중이 증가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맛들을 이제 가능한 음식은 싱겁고 좀 맵거나 향기가 네. 강한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이 비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비만을 떠나서도 몸에도 좋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보통 이제 요 음식뿐만이 아니라 이제 제가 항상 이제 그 환자들한테 잘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음식으로 해서 정체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내가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불안감 아니면 스트레스가 과도하게 되면은 어떤 정치 현상이 일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적절하게 해소해야만 또 비만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네. 말씀들 잘 하시는데 실제로 운동은 필요하긴 하지만 네.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어떤 체중을 감량시키려고 할 때는 이제 그것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내가 하루 중에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제 해소할 수만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장 제가 봤을 때 좋은 거는 매일 1시간 정도 아니면 그 이상
산책을 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됩니다. 예. 네. 또 운동 싫어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셨을 것 같아요. 예,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비만한 분들은 선생님 말씀해주신 거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 이야기하신 대로 또 체질별로 비만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관리 방법에 있어서도 체질별로 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태양님부터 비만 관리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태양인이 가장 양적인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제 살이 찌기에는 상당히 좀 이렇게 살이 찌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제 이런 체질 같은 경우에도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상체 비만이 올 확률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당질 함량이 많은 식품이나 아니면 과일이나 또는 음료수 같은 걸 피하고 식물성 섬유를 많이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식으로 봤을 때는 이 메밀과 냉면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해산물 종류 같은 것들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과일로 봤을 때는 포도나 앵도 또는 달의 모과 머루, 솔잎이나 송화가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름진 육식이나 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피부가 이렇게 붓는다거나 이런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고 가능하면 이제 해산물 종류 위주로 해서 이제 섭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태양이는 상체 비만이 될 확률이 높다고 그러셨네요. 네. 그렇다면 태음인은 어떤가요? 태음인이 가장 음적인 체질이기 때문에 이제 비만으로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만 환자의 80~90%는 이게 태음인이라고 봐도 예, 관이 아닐 정도로 태음인 체질이 많은데 태음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활동적이거나 이런 것보다는 보통 관리를 하려고 하거나 뭔가 덜 움직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강하고 그리고 가장 식탐이 강한 이제 그런 체질이 많습니다. 그런 타입이 이 태음인입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이제 가능하면 이제 육류 섭취를 많이 좋아하게 되는데 가능하면 육류를 갖다가 드시는 거를 좀 줄이는 것이 좋고 다이어트식으로는 현미나 율무, 이 검정콩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보통 해조류, 미역이나 다시마, 기 등 이제 좀 담백한 해조류 등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운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할 때는 자시나 호도, 땅콩 이런 것들을 견과류 종류를 같이 곁들여서 먹으면 기운도 좋아지고 대변도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도움이 됩니다. 네, 태음인들이 가장 비만 스타일이 많다고 하시니까요. 주의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소양인을 좀 알아볼까요? 네. 소양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말랐다가 출산 이후에 이게 뚱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이렇게 산후에 출산할 때 많이 힘들었다거나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나타날 때는 일반적으로 이제 상체 비만 또는 이제 가끔씩 이제 하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하체 비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상체 비만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피하 지방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소양인이 살을 빼려고 할 때 상당히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소양인 자체가 원래 울화가 많기 때문에 어떤 폭식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 이제 그리고 또 같이 폭식증이 같이 속에 열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변비라든가 이런 증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순환 장애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양인의 다이어트식은 현미나 보리, 그다음 팥, 녹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먹게 되면은 비만뿐만 아니라 성인병도 예방할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새우나 전복, 가물치, 보겁이나 멍게, 그다음에 잉어, 그다음에 가자미 이런 해산물들 그리고 배추나 오이, 가지나 호박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이제 출산 이후에 많이 선호하게 되는데 이런 채소류 종류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먹어서 스트레스를 푸시는 분들이 거의 네. 소양인이군요. 그렇죠. 특히 인삼 요즘 인삼들 워낙 건강식처럼 네네. 많이 드시는데 나는 인삼만 먹으면 뒷골 땡기고 머리 아프다 네. 이런 타입은 거의 소양인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소양인을 추정하는 방법을 또 알려주셨네요. 예. 그렇다면 소음인을 좀 알려주시죠. 네. 소음인은 흔히 이게 소화장애가 항상 있고 음식을 많이 못 먹기 때문에 비만으로 오는 경우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소음인이 어떤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많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몸이 많이 차고 이제 해서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이제 위장 장애로 인해서 이제 비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소음인 자체가 원래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운동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활동성이 떨어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소음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이제 그 현미나 아니면은 이제 그 죽 종류 이런 것들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위장 장애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어떤 부종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이 칼로리를 줄이고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견과류 같은 것도 태오민과 비슷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아, 저도 운동을 싫어하는데 그러면 저도 소음인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선생님은 아무래도 이렇게 소양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소양인이요? 예, 예. 아, 그 네. 소양인 자체가 원래 활발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봤을 때 얼굴에 윤곽이라든가 뚜렷한 편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보통 방송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 이런 쪽에서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은 소양인 타입이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 저 동적인 운동을 싫어하거든요. 네. 이렇게 음식과 또 운동으로 관리하는 것 이외에 네. 비만을 또 한약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예, 어떻습니까? 한약으로 치료하는 방법? 그 한약이라고 하는 것은 네. 이제 단순하게 이제 어떤 이제 뭐 살을 빼기 위해서 약을 복용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그 한약을 투여한다는 것은 그 어떤 몸 자체의 이 균형 자체가 일그러진 것을 맞춰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뿐만이 아니라 침도 마찬가지로 어떤 침 치료를 통해서 그 경락 자체의 기운이 일그러진 것을 맞춰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몸 전체의 기운을 맞춰서 몸을 이제 건강하게 만들어 드리게 되면은 그 자체가 어떤 균형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건강성이 높아져서 우리가 가장 그 예쁜 때를 갖다가 보통 이제 이팔 청춘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보면은 뚱뚱할 때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가장 예쁜 그 상태로 돌아가게끔 이 한약이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식사를 또 과도하게 조절을 잘 못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조절해 주거나 아니면은 이제 변비나 아니면은 뭐 어떤 기타 증상들이 있어서 이제 몸을 이렇게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을 때 도와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아까 잠시 침을 말씀하셨는데 네. 침도 한약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나요? 네, 침을 써서 이제 어떤 경락상의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것을 해줄 수도 있지만 또 그 요즘 한의원에 가면은 이게 흔히들 다 아는 지방 분해침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경근에 침을 놓아서 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어떤 아까 전에 그 나이살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복근 자체가 늘어져서 이 복부가 처지는 거 아니면 러브 핸들이라고 해서 허리 쪽에 네네. 살이 처지는 것을 이런 그 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리프팅을 해서 이제 옛날에 그 산 전에 예쁜 이렇게 몸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예, 그럼 끝으로 올 여름에는 내가 다이어트에 성공하고 말겠다. 이렇게 비만 탈출을 꿈꾸시는 분들에게 당부 네.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몸 자체가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이 비만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모래바닥에다가 집을 짓는 거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건강을 높여가면서 이 살을 빼도록 하는 것이 이 비만을 관리하는 가장 키포인트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아, 비만도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챙겨가면서 해야 된다는 사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비만에 대한 정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좋다면 우르르 또 유행처럼 그 정보에 빠지게 되는데요. 괜한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부작용으로 또 고생하는 일 없도록 하시고요. 오늘 배운 내용 잘 기억하셨다가 건강하게 비만으로부터 탈출도 하고 자신감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구산한의원 금수연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